이번 강의는 ITQ 한글 2020 버전에서 파트 01의 챕터 01 문서 환경 설정에 대한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재의 내용을 맨 앞에서부터 살펴봐 주세요. ITQ 한글 시험을 처음 접해보는 수험생이라면 책의 앞표지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시험의 실제 문제지 페이지를 봐주세요. 어떤 형태로 조건이 출제되고 문제가 출제되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교재에서 차례의 다음 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 역시 봐주세요.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험 안내, 브록파일인 정답과 그림 파일 설치 방법, 답안 전송 프로그램 설치와 설명,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파트 1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필요한 정답 파일들은 챕터명 바로 아래 정답 파일이라고 파일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 압축 풀고 그 파일을 불러와서 정답 파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채점 프로그램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재 내용을 보면은 답안 작성 요령과 작업 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내용들 제가 잠깐 화면에 같이 보기 위해서 써놨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일의 저장 이름인데요. 현재는 왼쪽 하단에 화면을 보면은 빈 문서 1 이렇게 되어 있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해야 돼요. 실제 시험에 접수를 하게 되면 수험번호 8자리로 임의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이픈 그리고 자신의 성명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확장자는 파일 저장 규칙에서 반드시 .hwp라는 거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 기본 설정, 색상 설정, 용지 여백, 그리고 페이지 구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럼 교재 설명대로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한글 2020 버전을 실행해서 새 문서를 열게 되면 파일 이름은 위쪽과 아래쪽에 빈 문서 1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뒤에 숫자는 상관이 없고요. 먼저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화면 상단에 서식 도구 상자가 눈금자 바로 위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꼴의 기본 설정은 바탕글 스타일의 함초롬 바탕으로 글꼴이 지정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다른 속성 설정 없이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상태는 양쪽 정렬되어 있고요. 줄 간격은 160%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지시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면을 시험에서 문서 보기에 최적화 상태로 변경해 놓으면 되는데요. 보기 탭으로 가주세요. 보기 탭에 보면은 저는 쪽 윤곽이 되어 있죠. 쪽 윤곽이 안 되어 있다면 커서가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쪽 윤곽을 눌러주면 화면 상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커서가 있는 상태는 본문 영역이라고 하고요. 위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백 또는 머릿말 꼬릿말 영역이에요. 여백과 머릿말 꼬릿말 영역을 보기 위해서는 쪽 윤곽이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쪽맞춤 폭맞춤이 있죠. 저는 폭맞춤을 한번 클릭해서 화면 상태를 폭맞춤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로 가보세요. 그러면 쪽 윤곽 폭맞춤 여기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폭맞춤 클릭을 해서 배율이나 폭맞춤, 쪽맞춤 사용자 정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서를 조건에 맞게 편집 용지 설정해야 되는데 편집 용지 설정은 메뉴로 찾아가지 않고 F7키를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의 기본 설정은 용지 종류가 A4, 용지 방향 세로, 그리고 제보는 한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는 이렇게 왼쪽에만 나타나고 있죠. 용지 여백 설정할 건데 위쪽에서부터 탭키 누르면 이 순서대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제일 빠르게 하려면 지시되어 있는 것부터 설정하는 게 낫겠죠? 왼쪽의 숫자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숫자 11 누르고 탭키 2번 누르면 오른쪽 이동하죠? 11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되어 있죠? 여기도 역시 단위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만 수정하면 되겠죠? 모두 다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탭키 이렇게 눌러서 이동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설정이 끝났다면 잘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11, 그리고 세로 기준으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모두 10으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교재 내용을 보면은 합격생의 비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강의를 보면서 반드시 합격생의 비법도 읽어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에서 3페이지로 나누고 각각 번호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왼쪽 하단에 보면은 1쪽이라고만 되어 있죠. 이걸 3쪽으로 만들 건데요. 먼저 1쪽에서 1점 입력하고 띄어쓰기는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번호가 없어지고 다른 설정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점 하고 엔터 3번만 눌러주세요. 다시 2점 엔터 3번 이렇게 눌러주는데 번호와 번호 사이에 줄은 더 떨어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지에 입력한 번호와 정답의 내용이 1페이지의 본문 안에만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에 커서를 다시 놓아주고요. 구분 나누기를 해서 페이지를 나눠야 하는데 쪽 메뉴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구역 나누기 눌러주면 되는데 단축키 있죠. Alt,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아가는 시간 단축하려면 단축키 외워주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이제 이쪽이라고 변경되어 나타나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3점 엔터 2번 또는 3번 더 해도 상관은 없고요. 4점 엔터 3번 정도 눌러줄게요. 다시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3페이지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한 페이지의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따로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저장은 새 문서 열자마자 저장을 해도 됩니다. 서식 도구에 저장하기라는 아이콘이 있죠. 저장하기의 단축키는 Alt S키 또는 Ctrl S키가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인데요. 여러분의 컴퓨터는 실제 시험장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라는 폴더까지만 있겠죠. 그래서 문서 폴더까지 찾아간 다음에 여기에서 새 폴더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새 폴더는 ITQ라는 대문자 이름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픽처 폴더라는 것도 ITQ 폴더 안에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픽처 폴더 안에는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역시 픽처 폴더와 그림 파일 없겠죠. 영진.com 이기적 홈페이지에 가서 브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압축 풀어서 그림 파일을 이 픽처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해놓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ITQ라는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파일 형식을 봐주세요. 한글 2020 오피스를 설치한 경우에 한글 표준 문서 확장자 HWPX로 선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시험장에서 답안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일 위쪽에 있는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파일 이름의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응시해서 자신의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를 사용하고요. 번호가 없다면 저처럼 이렇게 임의 숫자로 8자리 해주고 하이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일의 이름이 상단과 아래쪽에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아무 수정도 하지 않았다면 파일의 이름이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나타나고요. 수정을 한 후에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한글에서 자동 저장이 되어 있다면 파일 이름이 파란색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서의 저장은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이제 챕터 02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문제 1번의 내용이기 때문에 1페이지에 문서 1번 가주세요. 그리고 각 번호가 있는 줄에는 정답의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번호 바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문제를 보면은 조건과 출력 형태가 있습니다. 조건은 타이핑해서 입력하지 않고요.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영어 문장 2줄이 있고 한글 문장 2줄이 있죠. 그러면 이걸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영어 문장 먼저 입력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고 띄어쓰기는 무조건 한 칸 띄어쓰기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침표로 내용이 끝나더라도 절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엔터키를 누른 곳에는 이렇게 문단 부호가 표시가 되죠. 만약에 보이지 않고 있다면 보기 메뉴에서 문단 부호에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다음 내용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지에서는 한 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줄에 한글 내용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한글 문장도 2줄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고 아래 번호와는 빈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 중에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밑줄로 표시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글 자체에 있는 사전의 맞춤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나타나는 거고요. 시험장의 내용은 한글에 내장된 것과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입력한 내용 그대로 입력하고 이렇게 점선 나타나는 건 무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타일 지정할 내용들 블록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 4개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위에 내용과 아래에 있는 빈줄은 블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4개의 줄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 지정 위에서 F6키를 눌러주세요.
교재 핵심 기능에 나와 있는 바로가기 키에서는 스타일의 F6키, 이것만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 목록을 보면은 지정되어 있는 이름이 없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왼쪽 하단에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을 지정되어 있는 이름으로 타이핑해서 입력하세요. 띄어쓰기 하나라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다른 이름이 되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 정확히 지정되어 있는 이름만 이렇게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이라는 칸이 있는데 조건에 영문 이름이라고 따로 지정이 없죠.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 글자가 있는데 글자 선택하면 문단 모양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것처럼 문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문단 선택을 해놓고요. 조건 2번 문단 모양 지정하기 위해서 문단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문단 모양의 기본 탭의 정렬 방식에서부터 여러가지 설정이 있는데 시험에 지정된 것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첫 줄에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첫 줄 들여쓰기 선택을 해주세요. 10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 되어 있죠. 간격의 문단 아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10이라고 입력해주세요. 확장자는 포인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포인트가 아닌 다른 단위로 지정된다면 이렇게 클릭해서 단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 3번에 글자 모양으로 지정되어 있죠.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에 대한 조건 보면은 글꼴로 한글과 영문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크기, 장평, 자간은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작성하기 전에 크기, 장평, 자간을 먼저 설정하도록 할게요.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105로 변경, 숫자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위아래 버튼을 눌러서 조정을 해도 됩니다. 자간 -5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은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목록 열어서 한글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글꼴 함초롬 바탕되어 있죠. 입력한 내용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글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인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굴림, 굴림체, 새굴림 이렇게 비슷한 글꼴 이름이 나타나는데 모두 다 다른 글꼴이에요.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언어 한글 되어 있는 걸 언어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이번엔 영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으로 지정하세요. 여기도 글꼴 이름 도둠으로 된 것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추가 버튼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새로 스타일이 만들어져 나타납니다. 스타일 만들어진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록 설정된 4개 줄이 조금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이름이 이렇게 변경된 거로 변경되어 나타나죠. 그리고 글꼴 이름은 따로 나타나지 않는데요. 영문과 한글 글꼴을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설정, 장평과 자간은 서식 도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이진 않습니다. 챕터 2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가기 키, 단축키라고도 하죠. F6키로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스타일에 대한 설정 잘못 설정했다면 다시 블록 설정한 다음에 F6키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서 스타일 목록에 변경할 스타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서 스타일 편집하기 들어가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그리고 이름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교재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동영상 강의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론 내용을 보고서 혼자서 연습해보는 내용들이고요. 정답 파일은 제공되니까 프로 파일에서 정답 파일 열어서 자신이 작성한 파일과 비교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채점은 여러분이 직접 수작업으로 채점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내용이 조금 어렵다 생각이 된다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기능을 공부하도록 하세요. 뒤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와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에서 다시 동영상 강의로 설명을 하니까 쉽게 이해하면서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블록 설정은 클릭해서 해제를 해놓고요. 저장하기를 해주세요. 이 파일은 뒤에 문제 연습할 때 계속 사용할 거니까 반드시 저장을 해놓고 다음 장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짧게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